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Donald J. Trump, once more 2020 for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and the world. 대한민국, 미국,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되어야 한다. China CCP, enemy of mankind and Korea, civilization's destroyer, never ever Xi Jinping to Korea. Let's all protest when Xi Jinping visit Korea. 인류의 공적, 대한민국 파괴 세력, 중국 공산당, 시진핑 방한 결사 반대. 시진핑 방한시 총 벌게하자. 바이러스 CCP and murderous dictatorship North Korea following South Korean destroyer Moon Jae-in, enemy of free Republic of Korea and the world. 중국 공산당과 살인 독재 체제, 북한 추종, 대한민국 파괴 세력 문재인은 자유 대한민국의 적이다. 15th April, Korean general election, systematic and total irregular fake election, void from scratch. 4.15 총선은 조직적, 총체적, 부정, 선거, 원천, 무효. 4.15 총선은 부정 선거입니다. 선거 부정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문재인 이적 세력은 대한민국을 북한 조선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고 있는 악의 세력으로 가고 있으며 마침내는 친북, 친중 그리고 사회주의 독재체제로 만들고자 방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정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진 그 어떠한 선거도 그 자체가 불법이며 더군다나 전자개표기, QR코드, 사전선거 등 부정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선거제도를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치러졌으므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했고 무엇보다 4.15 총선 이후에 움직일 수 없는 부정의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으므로 4.15 총선은 완전 무효입니다. 선거는 법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따라서 선거 부정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며 반란이며 이는 역사에 기록된 대로 사형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생업과 경조사 등 많은 바쁘신 일정에도 문재인 세력과 4.15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애국 시민, 애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애국의 날 집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와 가로세로 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또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헌법에 보장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자, 외부 집회조차 이렇게 1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중 한 명도 없이 유튜브 중계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여러분들 댁에서나 또는 자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결의를 다졌으면 합니다. 자, 4.15 총선 결과로 좌파 연합이 개헌선인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을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입법 독재로 전락했습니다.
필요한 법안이면 뭐든지 이네들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냥 도깨비 방망이가 따로 없습니다. 검 나와라 뚝딱, 그냥 법안 나와라 뚝딱 하면 법안이 나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12월 3일 예산을 통과시키고 자, 마지막 날 12월 10일 지금 임시국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12월 10일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정말 치욕의 날이자 대한민국 법치가 사라진 날입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공수처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죠?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에 넣어서 공수처를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야당의 집요한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를 3일짜리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작년 12월 30일 날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달부터 이자들이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공수처장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법기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명분상으로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그런 당연한 논리 때문에 추천위원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를 해야지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1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2석이 끝까지 반대를 하는 바람에 7대 7명 중에 2명이 반대를 하니까 6명을 채우지 못해서 공수처 발족이 4월 달부터 미뤄져 왔습니다. 자, 이네들이 드디어 못 참아가지고 날치기법을 통과했습니다. 이것도 없애버렸습니다. 핑계는 7명 중에 3분의 2인 5명만 동의하면은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다 하는 식으로 개정안을 결국 10일 날 해치웠습니다. 공수처법이 이제 통과됐습니다. 공수처장 추천하면은 이제 문재인이가 임명해가지고 빨리 해서 내년에 이제 발족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자, 공수처 이제 마음대로 합니다. 공수처가 왜 문제인지 여러분들 작년 몇 개월 동안의 투쟁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위헌적인 법, 대한민국 어떤 정부 직제 개편도 없는 아주 검찰청을 아주 무력화시키는 옥상옥에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집행기관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이가 마음대로 할 수, 대통령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옛날로 치면 포도청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검찰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검찰개혁일까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다는 이 취지가 포장만 됐으면 사실상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현재 집권청의 권력형 비리 수사는 아예 수사를 못하도록 막아내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공수처장은 15년 경력인 변호사면 자격증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7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이제 5년으로 참 줄었죠.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면 수사관도 본래는 25명 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30명에서 50명까지로 늘었습니다. 변호사 경력 5년만 갖고 있으면 이제 공수처 검사가 됩니다. 공수처는 어떤 걸 조사하느냐?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 육군 장성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빼놓고 공무원들 전부 다 조사할 수, 국립대학교 대학 교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검찰청도 무시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청이 다루고 있는 사건도 공수처에서 이관하라면은 넘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적발이 되면은 경찰이나 검찰은 즉각 공수처에 보고를 해가지고 공수처가 관할을 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 공수처가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 밑에서 추미애하고 싸운다 그러면서 수사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18년 지방선거 때 대표적으로 울산시장 문재인이 친구라는 송모시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행정관들부터 다 나서가지고 총체적인 관권 섭거를 해서
당선을 시켰는데 이 사건 1월달에 올해 1월에 기소는 돼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재판 절차 한 번도 이렇게 참. 자, 그리고 더 최근에 터진 또 현안이 있죠. 월성 1호기 원전을 폐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대전 검찰청을 중심으로 원전 비리 수사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이제 공수처가 검찰 알지마 우리 쪽으로 넘겨 내년 1월 말에 넘겨달라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공수처는 이제 문재인이 입맛대로 그냥 정리하는 거죠. 자, 조국이 수사 지금 재판 중인데 이것도 또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이제 공수처 입맛대로 갑니다. 자,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들은 자 누가 임명하느냐? 공수처장이 임명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른바 뭐 민변, 뭐 우리법 연구에 이런 운동권 출신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임기를 7년으로 고치려다가 임기는 결국 3년으로 했는데 이 검사들은 3번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맥시멈 9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은 제1번 1호 수사 대상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다고 지금 말이 파다합니다. 뭐 윤석열이를 잡아 넣든 말든 저는 윤석열이라는 저 존재는 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운 전 검찰이기를 포기한 자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검사 임기가 9년입니다. 9년까지 갑니다. 저 문재인이가 퇴임하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 5년 동안에도 끄떡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퇴임 이후에 양산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한 법이 바로 공수처법이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근데 공수처만이 아닙니다. 10일날 통과된 법에 또 뭐가 있는지 압니까? 5.18 이제 비방법도 통과됐습니다. 5.18 사태에 관해서 그동안 주장해오던 것처럼 뭐 북한군 참전이 있었다거나 이거를 뭐 민주화가 아닌 폭동이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 징역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또 무슨 법인지 아십니까? 제가 나열만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 검사 또 법안이 또 나왔습니다. 세월호 해양수산부 수사에서부터 감사원 감사 무슨 뭐 조사 국정조사 특별수사본부 설치 심지어 세월호 진상규명에 등등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8차례의 조사 특별조사기관이 만들어져서 국가예산 써가면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검사를 또 만들어서 또 조사한다 그럽니다. 뭐를 그렇게 세월호를 갖고 우려먹을 게 많습니까? 참, 자, 세월호 너무 우려먹는다 해서 차명진 전 의원이 또 기소까지 되고 했습니다. 자, 세월호도 이제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기업 활동 관련 3법 3가지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복잡한 내용인데 결국 기업을 하는데 가장 문제는 노동조합과의 문제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기업 측 얘기는 결국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고 노동조합 측 얘기를 대폭 반영했습니다. 자, 이 정권 탄생시킨 게 바로 민주노총이 1등 공신이니까 민주노총 얘기를 반영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복잡한 얘기 하나만 해. 해임된 퇴직한 노동자도 회사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파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노동조합 측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이 법 엄조를 해서 과연 대한민국 기업인들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한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기업 법안 3가지를 통과시키는데 제1야당은 단 한마디도 배지를 붙지 않고 민주당 측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1야당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기업 편입니까? 노동자 편입니까?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80 노인 경제민주화 주장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임을 스스로 자인한 거 아닙니까? 자, 또 법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야당이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막아내려고 하는 법안이 2개가 다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이른바 국정원 업무 조정에 관한 개정안인데, 이 내용이 뭐냐, 대공수사권, 간첩 잡는 수사권을 국정원은 이제 안 하고 경찰에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원은 이제 간첩 잡는 거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럼 간첩 잡지 않는 국정원은 뭐냐? 정보만 취급하고. 자,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간첩 잡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반대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남북관계 교류에 관한 무슨 개정안 이래 되어 있는데, 내용은 뭡니까? 탈북자들을 중심이 돼서 그동안 북한 체제를 좀 와해시키기 위해서 보내던 전단 살포 금지, 그 다음에 우리 저 휴전선 일대에 확성기를 설치해 놓고 하는 대북 방송,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자, 북한 체제, 거기에 이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가 이걸 가지고 난리를 쳤죠, 몇 달 전에. 그래서 이른바 지금 우리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이거는 김여정 하명법이다, 김여정이가 신경질 내니까 아이고 하면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하는데, 이 하명법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 이러한 법들이 전부 3월 지금 12월 10일 날 통과되고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 짓거리가 결국 4.15 날 190명에 가까운 좌파 연합 국회의원을 탄생시키면서 입법 독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 4.15 총선거는 총체적인 사전 기획된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 이 4.15에서 이른바 예행 연습을 한번 갖고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에 엄청난 부정이 저질러졌고,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어려운 투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을 전 세계가 지금 목격을 하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법정 투쟁을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사실은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에 중국, 이란, 쿠바 등등 공산권이 개입을 했고, 바로 그 사실이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른바 계엄령이라는 비상대권을 선포하는 것을 좀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의 부정은 단순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느냐 민주당의 바이든이 되느냐는 수준의 선거 부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느냐 아니면은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느냐, 더 크게 말하자면은 문명 세계와 암흑 세계의 싸움이고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고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밝은 세력과 어두운 암흑의 세력의 싸움으로 사실상의 지금 제3차 세계 전쟁으로 지금 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이번 미국 내에 이거를 밝히면서 세계의 부정선거 사례가 다 앞으로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집회 주제가 부정선거에 저는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14일 날 인천 연수구의 대법원이 드디어 1차 재판을 엽니다. 검정기일입니다. 재검표에 대한 검정기일이 열리는데, 그날 아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검사를 하고 어떻게 정리될 건가, 이 자세한 내용은 제 다음에 나오는 우리 서양기 목사님이 부정선거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선거 개표기, 지금 미국에 또 문제된 도미니언 개표기와 똑같이 장난을 함수를 갖고 조작해서 이쪽 2번 표가 1번으로 넘어가고 1번 표가 많이 나오도록
그리고 미국에서도 63대 36이라는 그 알고리즘이 드러났는데 그거를 검사하자고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듣기로 아니 인천 연수구에서 쓴 그 전자개표기는 군포에 창고 물류창고에 다 갖다 놔버렸고 그 대신에 구리 선거구에서 있던 거를 가져다가 검사를 하자 그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인천 연수구에서 쓴 걸 갖고 그 지역에 개표가 어떻게 됐는지를 밝혀야지. 엉뚱한데 구리시에서 보관되어 있던 개표기 갖고 와서 보라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송이 시작된 것만 해도 지금 6개월이 넘었고 따지고 보면은 선거 이후로 지금 8개월이 지났어요. 그 8개월 동안에 그 전자장비들이 어떻게 손을 댔는지 어떤 식으로 훼손을 했는지 어느 누가 지금 증거 가치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증거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그 엉뚱한 개표기를 갖다 놓고 이거 보고 검사하자고 지금 나서는 게 14일에 저는 검증 일정의 내용이라고 자 이걸로 과연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자들이 모범답안 같은 거 깨끗한 거 하나 갖다 놓고 해보니까 없으니까 부정선거는 없다 결론 내릴 게 뻔한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에서는 시민들이 일어나고 자 우리도 토요일이죠. 지금부터 한 10시간쯤 뒤가 되는 토요일날 미국 시간 토요일날 12시 워싱턴 DC 수도를 중심으로 주요 도시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스탑 더 스틸 선거 도둑질 그만해라 하는 전국 시민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1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돼서 청중 한 명 없는 이런 유튜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또 우리 같은 토요일 12시에 선거 부정 밝혀내라는 수십만 군중의 집회가 열리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나와야 합니다. 이 마스크의 본질이 뭡니까?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는 사실상 입 다물고 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너희 무식한 국민들은 그냥 따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상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스크 벗었던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마스크를 끼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입 다물고 생각 멈추고 눈 감고 살아가는 얘기 아닙니다. 눈 똑바로 뜨고 돌아가는 세상 일정 보면서 세상이 바뀌고 우리가 용기 있게 떨쳐나야 할 때 떨쳐나오는 용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애국 여러분 아무쪼록 이 어수선한 시기에 건강하시고 부정선거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서향기 목사님 나와주셔서 우리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향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절망하지 말고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십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5구 대선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6.13 지방선거에서도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있었으며 4.15 총선에서도 계획된 부정선거가 있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어두운 세력이 활개치지 못하고 이 악한 자들의 불법과 부정적인 이런 뇌물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 자들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법치주의가 세워지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갔습니다. 제가 뉴햄프시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오셨을 때 맨 앞줄에 가서 이 태극기를 들고 막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보시고 엄지척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펜실베니아 가서도 제가 맨 앞줄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유세할 때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태극기를 보시고 엄지척을 또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시고 자유민주주의로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로 인해서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힘든데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으로 해서 지혜와 능력과 힘과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보다 더 웃기게 크게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현장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투표를 1000번이나 했습니다. 1000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투표를 1000번이나 하고 또한 도미니언 전자 개표기에 개수를 할 때 한 번 개수하는 게 아니라 4번, 5번, 심지어 8번까지 개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나 뉴저지, 조지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많은 증인들이 증인하고 있죠. 네, 미국에서는 도미니언 전자 개표기를 통해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미르 시스템, 한톨 시스템이라는 이 전자 투표기를 통해서 전자 개표기를 통해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을 장악해서 미르 시스템이니 한톨 시스템이니 도미니언이 이 기회가 다 어디서 누가 조작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중공 공산당입니다. 중공화해의 이런 계략으로 대한민국과 미국과 세계를 공산화 만들려고 이런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알고 계신 듯하여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방송을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반드시 수호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악한 자들의 불법과 불의의 이러한 세력들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의와 악한 자들과 저 사탄의 세력들의 공산주의 또한 어둠의 세력으로 세계를 뒤엎으려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이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데살로니 후서 2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여서 이 불의한 악한 자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여기에 앞장서고 계신 우리 트럼프 대통령으로 해서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너무 기쁜 소식이 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크리스마스를 지내지 못하게 미국의 법으로 또한 여러 가지로 오바마가 행정을 저질렀었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24일 이브날에는 공휴일로 지정했답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불의한 자, 불법 선거를 통하여서 저 정권을 찬탈한 자들이 이제는 내려오게 되면 이 모든 불의한 법, 공수처뿐만 아니고 많은 불의의 법들이 우르르 무너지고 없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금 마스크를 씌워 말을 못하게 하지만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며 불법으로 탄핵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누가 청와대에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까? 불법으로 탄핵당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대한민국 영원한 대한민국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믿음방패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우리 함용식 형제님 모시고 또 중요한 연설들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틀 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와 계신 경찰 여러분, 제 얘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현 정권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무엇입니까? 여기 경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정한 검찰 개혁이 무엇입니까?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검찰의 개혁이지. 공수처를 만드는 게 검찰의 개혁입니까? 자,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와 계신 공무원, 경찰, 잘 들으세요. 이번 4.15 부정선거 말고도 그 이전에 이미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는데, 바로 울산시장에서, 울산시장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던 것입니다. 그 울산시장에 송철호라고 하는 지금 현직 시장이 있는데, 이 송철호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형 동생 하는 사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현직 울산시장으로 앉아있었던 김기현 울산시장, 미래통합당 소속,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 비리를 조사하라고 하명수사 지시를 내렸어요. 청와대 최고위층이,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민정실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울산시장 김기현의 비리를 조사하라고 황운하 전 울산시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명수사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낙연의 최측근 부실장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사망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나라 정부가 옵티머스 사건에서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었으면은 이낙연의 최측근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사망을 합니까? 여러분, 옵티머스 펀드, 라인 펀드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옵티머스 라인 펀드는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는 50명 이상 투자자를 모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예요. 근데 어떻게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처럼 제1금융권을 통해서 수천 명의 투자자를 모아서 2조 원, 3조 원, 4조 원, 5조 원 이렇게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모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 나라의 금감원 재정경제부의 최고위층이 뒤를 봐주지 않고서 청와대 최고위층이 뒤를 봐주지 않고서 어떻게 사모펀드가 제1금융권을 통해서 수조 원의 돈을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 그래놓고선 2조 원 5천억 원이 손실이 나니까 그거를 국민 세금으로 다 떼워! 이런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부정부패를 행하다가 이제 자신들의 부정부패 비리를 가리기 위해서 바로 이틀 전에 공수처를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독재 권력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독재 권력은 반드시 훗날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수처는 그야말로 무소불위 권력 괴물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지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공수처장 뽑을 수가 있게 돼 있고 말도 안 돼. 그 공수처 관리위원회도 없어. 견제기구가 없는 무소불위 권력 괴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가만히 두고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경찰 여러분들도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바로 우리 윤용 교수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추방연합회 윤용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 몇 명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저기서 여기 보고 계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요 9명 이상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콩알 헤아리듯이 해가지고 여기 딱 9명만 들어오게, 이게 바로 문재인이 강도 집단에 이게 아주 못된 버릇이야. 이거 잡으셔야 돼. 맞습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돼. 맞습니다. 끌어내야 돼. 맞습니다. 박살내야 돼. 맞습니다. 이거 다 끝났어 사실은. 맞습니다.
꼴찌 시켜가지고 검찰을 먹으려고 보냈는데 여기 계신 위대한 검사님들이 다 거부했어. 뜻대로 안 됐어. 그런데 조그만 공수처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검사 수가 2,100명입니다. 이 검찰청을 완전히 위에서 찍어 누르려고 만든 게 공수처인데 문재인 이놈 듣거라 이 강도놈아. 이런 천하의 벼락 맞을 강도 문재인 너희놈 듣거라. 네가 네 뜻대로 안 될 테니까 두고 봐. 너는 대한민국을 다 먹어 치울 것 같이 네가 네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하하 이거 잘못 생각했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너한테다 먹힐 것 같으냐 이 말놈아, 이 도둑놈아, 이 강도놈아, 이 문재인 강도의 국민들이 다 일어서야 됩니다. 청와대로 가야 됩니다. 이놈들 다 끌어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라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야. 강도야. 예, 하루 종일 거짓말만 해. 예,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죄가 자꾸 많아지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편법을 쓰고 불법을 하고 이번에 추미애가 이 징계위원회가 뭔가 이거 만들면서 그냥 다 불법 문재인은 불법의 두목이야. 거짓말의 두목이야. 조작의 두목이야. 이런 놈이 지금 대통령이야. 이거 안 돼. 이런 놈이 대통령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 달라당 6명 놓고 경찰이 다 감시하면서 한 사람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이거요. 이거 완전히 김정은 공화국하고 똑같아. 네. 어떻게 이걸 가만 놔둬? 이거를 지금요. 제가 어제 어느 식당에 갔는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다들 문재인 죽여야 된다고 그러더래. 다들 그러는데 다. 왜냐면 너무나도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악에 받쳐서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지가 무슨 재벌이야? 돈 자꾸 뿌리게. 뿌리는 돈이 전부 우리 돈이야. 우리 돈, 우리 손. 근데 막 뿌려. 왜 뿌리냐면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부정선거 했잖아. 부정선거 총 두목이 누구야? 문재인이야. 이런 세상에 대통령이 부정선거 총 두목이라니까. 옵티먼가 뭔가도 틀림없이 문재인이가 두목일 거야. 보라마나 뻔해. 여북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지 지나가는 차들은 차 좀 세워. 이리 좀 와. 이게 중요해. 더 지금 어디 가시는지 모르지만은 가는데도 중요하겠지만은 여기가 더 중요해. 지금 문재인이 우리가 다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 망해요. 예, 진짜로 끝내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세요. 제발 나와서 문재인을 끌어내고 문재인을 타도하고 문재인을 탄핵하고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미연합교회 김엘리아 자매님의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 김엘리아입니다. 제가 이곳에 나오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거짓과 불법으로 뒤덮인 대한민국의 현 정권 속에서 진실을 외치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거짓과 불법으로 뒤덮여 있다는 말의 증거로 4.15 부정선거와 정치 방역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4.15 대한민국 총선은 부정선거입니다. 미국 대선도 부정선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한 표를 이 나라 정치인들이 도둑질해 갔습니다. 이 부정선거라는 문제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범죄에 대한 문제이며 거짓과 진실에 대한 싸움입니다. 아무리 여당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거짓된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고 당선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4.15 총선과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확신할 수 있음은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십시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영상과 사진이 넘쳐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유튜브에서 주워 들은 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유튜버의 시민뉴스를 보기나 해보십시오. 있는 그들의 상황을 영상으로 찍은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다, 안 본다 하는 것은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것입니다. 제가 부정선거의 수많은 증거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개표기에 대해서입니다. 이라크 정부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핵심이라 지목하였습니다. 이라크 총선 한국산 전자개표기 수개표기의 차이가 무려 12배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이 전자개표기는 선관위에서 말하길 단순히 투표지 분류하는 단순 기계다, 외부 통신은 안 된다 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CPU가 2개나 달린 초고사양 컴퓨터이며 USB 포트로도 해킹이 가능하고 외부와의 통신 정황의 증거까지도 나왔습니다. CPU를 설계하신 벤자민 윌커슨 박사님이 이것은 명령체계에 의해 동작하는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이다, 전자개표기 속 칩의 정체가 아주 놀랍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이 투표 사무원으로 개입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투표 사무원에 왜 중국 사람들이 들어왔을까요? 은평구 선관위는 총선 당일 개표장에 개표 사무원으로 다수의 중국인이 투표용지를 집계하고 개표기를 관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러면 제3국이 개입했는데 선거무효가 원칙이 아닙니까? 선관위가 해명하기를 어느 시민단체가 추천해서 받은 중국인 사람들이다, 괜찮다. 그게 뭐가 괜찮습니까? 신분 확인 조회도 안 하고 검증도 없이 제3국이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증명했습니까? 중국은 공산국가이며 그 중국 사람들이, 투표 개입을 한 중국 사람들이 공산당원일지 어떻게 합니까? 투표권도 없는 중국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총선 개표에 투입이 되어 그 투표지를 집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부정선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증거들이 많이 넘칩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로 국민의 뜻이 아닌 가짜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의석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발의하고 국민들을 정치 방역으로 통제하는 이 현 정권에 대하여 법을 아는 지식인들과 언론과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까지 침묵할 것입니까? 청년들도 진실을 보고 앞에 나와 외쳐야 합니다. 이번에는 부정선거에 이어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문재인이 애초에 의사협회의 말을 6차례나 무시하며 대한민국에 퍼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 기준이 형평성도 없고 과학적 의학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차별적으로 대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방역 기준을 내세우는지는 초등학생도 들으면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첫 번째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 과태료 내라. 그런데 가수는 노래할 때 안 써도 괜찮고 오페라 배우는 공연할 때 안 써도 괜찮고 운동선수는 운동할 때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마스크 씌웁니까? 부정선거를 외치는 정직한 목사님들을 입막아라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다 깨끗하게 정결의식하고 오기 때문에 퇴근하고 공무원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그 공무원들보다 깨끗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들 사랑해서 알아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세금 받아먹는 정치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도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원을 제한하고 성경 비치를 금지하며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경찰분들 인원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도착했는데 여기에는 사람이 텅텅 비어있고 저기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9명 있으면 뒤로 더 가야 된다. 그런데 경찰분들도 오셔서 붙어가지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9명 넘었습니다. 왜 경찰들이 더 많습니다? 자기들도 안 지키면서 국민들한테 지키라면 합니까? 성형 비치 금지 사용, 감염 예방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 폐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부당한 법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부당하다 저항하면 이제는 십자가를 간판을 용역들이 떼고 제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랑제일교회 다니진 않지만 이 사랑제일교회 600명이 넘는 용역들이 와서 자기네들을 방역수칙 다 어기고 성도들을 폭행하고 교회를 강제 철거시켰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오히려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무슨 화염 방사기가 나왔다고 거짓 언론으로 거짓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거 화염 방사기 아닙니다. 다이소몰에서 파는 비료 살포기계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정부만 안 들으면 교회 폐쇄시키겠다는 법을 만드니 이거 완전 종교 탄압 공산정권 아닙니까? 서울시 교회의 성경을 비치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형평성 없는 법 아닙니까? 마트에 카트들 끌고 다니고 엘리베이터를 다 누르고 도서관의 책도 그냥 빌리고 사인할 때 사인패드에 손잡이 그냥 다 잡고 명부 작성할 때 심지어 볼펜도 소독도 안 하면서 왜 성경책 비치
사용 금지합니까? 엘리베이터로 탈이야. 그리고 최근 600명 넘게 확진자 나왔다고 또 거리 단계 격상하겠다 어쩐다 말하는 이 정부, 왜 600명 확진 나왔습니까? 얼마 전에 소비 쿠폰 뿌렸지 않습니까? 왜 그 이유는 말 안 하고 강화문 집회 때는 그렇게 난리 쳐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정치 방역한 거, 방역 잘못해서 코로나 확진자 많아진 것은 이야기하지도 않고, 또 문재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배나 기도가 그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겠지만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어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함부로 말합니까?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우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스터 트롯 공연, 코로나19 이후 세계 최초 5,000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독감 백신 접종 후에 며칠 내에 사망한 사망자 수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병청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감염 예방법으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는 그들의 목적은 국민들의 안전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서며 이 나라를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방역은 정치 방역이고 기독교 탄압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인과 교회를 싫어할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기독교인들은 거짓을 맞서고 진리를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부정선거라는 죄악을 덮기 위해 수많은 거짓과 불법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그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가장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양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모든 것을 대항하는 악법들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는 체벌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자신들도 지키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방역 수칙들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거짓 정권에 대해 진실을 외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악법에 대해 맞설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며 의인을 형통케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동지님들 다 이제 행진을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인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로 천천히 경찰분들과 마찰 일으키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경찰관 분들하고 이렇게 집회를 그나마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경찰관 분들이 우리 안전을 위해서 계시는데 다음 주는 더 많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북한에도 조선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근데 헌법만 있지 자기들은 그 법이 가장 민주적인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김정은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는 겁니다. 공산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고 싶은데 그나마 우리가 9명이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대놓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주의 헌법을 깡그리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9명이라도 허락해 놓은 것은 우리가 이 불씨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공 폐렴, 문재인 폐렴,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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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유린 법치 파괴 분산당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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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자가 좀 안 맞는데 제가 좀 잘하겠습니다. 드루킹 대선 조작, 6.13 관건 부정선거, 4.15 장기 집권, 정치적 부정, 몸통인 문재인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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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 여러분, 우리의 가치와 정의, 탄핵무효, 탄핵 좀비 세력 척결, 박근혜 대통령 복귀를 위해 함께 싸워 이깁시다. 흔들림 없이,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필승